지금 국민의힘의 다수파, 소위 주도 세력은 훨씬 그거보다 더 강한 국민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번 사법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있어서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고. 예, 한겨레신문 박찬수 대기자입니다.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십니다. 우리나라에 1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연세대에서 현재 헌법 강의도 하고 계신 김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국민의힘에서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작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기각됐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에도 왜 굳이 구속 기소하려고 하냐,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냐,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게 참 맞지 않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얘기가 보수 진영에 상당히 먹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그 국민의힘의 논리, 이 좀 그 허구성 같은 거를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김 변호사님 먼저 하시고 예. 제가 좀 제가 그럼 제가 여러 차례 예, 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 구속이 범죄에 대한 어떤 형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구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예,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윤 대통령은 사실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체포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출석을 하셨으면 체포를 안 당했겠죠. 구속은 또 도망과 증거인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증거인멸이라 그러면 정말 내 증거를 어디 갖다 숨기고, 예. 뭐 도망이라 그러면 정말 어디 저 배 타고 어디 멀리 가야지만 도망인 줄 알아서 예. 아, 윤 대통령이 증거를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그 도망가겠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영장 실무 같은 거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배우냐 하면 교통사고가 나요. 예. 사람이 크게 다쳐도 그때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뇌물죄라든지 그러니까 그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사실 전화로 하는 거거든요. 예. 전화해가지고 그때 내가 했던 말 있잖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해. 그 한마디면 증거인멸이 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핸드폰 못 쓰게 하는 거고요. 예. 도망이라는 것도 저기 어디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수사 장소에 출석시키고 재판 장소에 출석시키는 겁니다. 즉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수사 장소에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건데 사실 이번 그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조사를 거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의 염려라는 것이 출석을 하지 않을 염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건 구속 사유가 너무 명백한 본인께서 자꾸 그 구속 사유를 만드셨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직 뭐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구속 사유와 이제 체포 사유에 대해서 모두 수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재명 대표와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진영에서 이제 그런 비교를 하는데 예.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 윤석열 피의자는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예. 1차 집행도 거부했잖아요. 그게 예. 사단이 크긴 한 거죠. 예. 1차 집행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관저의 소위 대통령 내외가 사는 거기까지 정문에서 올라가는데 200m 이상을 걸리는 예. 정도의 큰 부지인데 예. 그 안에서 체포 집행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더라도 예. 도망의 염려, 소위 지명수배도 가능한 예. 그런 도망의 염려가 있어서 오죽했으면 1차 체포영장 때 소위 그 인신 수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증거인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내란죄를 부정하는 것도 증거인멸의 한 사유고요. 예. 온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다 봤는데 예. 판사들, 뭐 검사들, 뭐 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뭐 오늘 CCTV 증거를 냈지만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는 법원의 헌법재판소 일종의 현저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부인한다.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 사령관들 너댓 선명이 다 군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잖아요. 구속 예. 기소.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부인하던 사람들입니다. 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이제 저한테 양심 고백을 한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부인하던 사람들. TV 예. 보고 알았다라고 예. 부인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검찰, 군검찰에 가서는 다 불었어요. 예. 다 부르니까 윤석열 피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 연금 받지 못할까봐 입을 맞춰서 거짓 진술하고 있다라고 자기 혼자 나머지 전체 사령관들이 다 거짓 진술. 더군다나 연금을 타기 위해서 예. 그 사람들이 자백을 하든 안 하든 이 사건은 중요임무장 종사자로 최대 10년 이상은 적어도 넉넉히 받는 그럼요. 예. 형량이잖아요. 양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인멸염려거든요. 거기다 쪽지까지. 쪽지는 가물가물하다. 이건 결정적인 거죠. 예. 분명히 입장을 못 정했어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다 좀 탄원을 바란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진술이 공판에 가서는 바뀝니다. 자기 주군들이었기 때문에. 예. 주군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용인이 특히 나를 수교로 보는 거야? 예. 이렇게 되니까 이건 예. 증거인멸의 빼박이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어쨌든 의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석했잖아요. 예. 출석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출석했고 법원의 심사에 응했고 예. 그 죄명이라는 게 배임죄예요. 그쵸. 구축된 예. 범죄가 예. 내란죄하고 형량 10년 이하와 예. 사형 이거하고는 예. 비교할 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배임죄라는 거는 오랜 국회 전통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지만 그 범죄는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범죄라는 얘기를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해오던 그런 예.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라는 게 사실 대통령이 일반 형사범죄로는 재임 중에는 기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 맞습니다. 대상도 안 되고. 근데 맞습니다. 유독 내란 외환죄 딱 그 두 개만 네, 네.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네. 그 죄를 범했는데 네. 그거를 구속 안 하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갖고 또 언제 제2의 내란이나 외환 그렇죠. 시도가 있을 수도 전두환 때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 맞습니다. 예, 79년, 전두환 때 80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법원 습격 문제, 법원 폭동이죠. 사실은 이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초유의 법원 습격, 난동,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라든가 극우 유튜버들은 이게 국민 저항권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주장 이게 타당한 겁니까? 제가 뭐 외람되게 먼저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 저항권의 개념 자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항권은 헌법 체계가 파괴된 거를 국민들이 다수가 다시 돌려놓기 위한 겁니다. 예, 지금은 헌법 체계를 파괴시키려 시도하고 파괴시켰던 예, 그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예,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을 수사하고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항권 발동 요건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저항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이 잘못된 현상인 거죠. 예. 저항권의 개념이라는 것이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을 파괴할 때 우리는 권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헌법 파괴 현상을 다시 헌법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이게 저항권의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거는 저항권의 개념 자체에 포섭될 수 없는 폭동입니다. 예, 장관님 덧붙이시기.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으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헌법을 침해하는 내란죄가 발생했고 그것을 헌법 수호적인 관점에서 예. 헌법을 수호해야지 나라가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면의 결정적 장면은 이러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배가 있었지만 그걸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신임을 파기할 거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유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을 정상화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사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 정상화의 과정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사법 기능에 대한 근본적 훼손을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예. 헌법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항권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항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예전에 예. 뭐 60항쟁이라든지 저는
뭐 5.18은 직접 그저 경험하지 못했지만 60 항쟁은 뭐 직접 대학에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 우리가 그때 실정법 위반 뭐 집시법이라든지 폭처법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저항권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정법의 형식적 요건에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쵸. 예.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 이 폭도들을 얘기해 놓고 보니까 예. 저항권 얘기는 자기들이 소요죄 혹은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예. 치상죄에는 해당되는 걸 인정하는구나. 예,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자백 진술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떤 집회와 시위를 그 당시 이제 불법이라고 했죠. 예.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과 이제 표현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인데도 완전 반대의 상황이죠. 예, 반대의 상황인데 참 상황이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묘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조금 전 그런 우려도 드던데요. 저걸 보면서 어쨌든 저기 법관도 하셨으니까 야, 저런 거 보면은 판사들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게 윤 대통령 수사라든가 아니면 헌재 본론 같은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영향을 끼치죠.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그 영향을 어떻게 끼치냐면 제가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예. 저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 즉 법원이 예. 또 법관들이 판사들이 예. 이 민주주의의 지난한 발전사 예. 또 법치주의의 수호사 예. 이 국면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어느 정도 과오가 있었느냐에 대한 예. 준엄한 평가가 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중에서 왜 비판적인 측면이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데 그리고 예. 검찰 독재 얘기하는데 예. 검찰 독재를 가장 정말 합헌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견제 수단은 깨어있는 법관들이에요. 예. 법관들이 공소권 남용 소위 예. 또는 정권과 권력과 결탁해서 무혐의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시정 장치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예. 법관들이 그런 것에 게을리했어요. 예. 특히 그것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예.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그 그쵸. 아이러니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사위 뭐 초선 때부터 지금 4선인데 법사위를 거의 전체 임기에 반을 했거든요. 예.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무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준엄하게 박근혜 심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법원이 했습니다. 예.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사법파동이라는 이름의 예. 소위 젊은 소장파 예.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외쳤고 예. 그래서 실행했고 예. 그 결과를 이뤄낸 그러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예. 반면에 검찰은 거꾸로 뭐 권력에 야합하고 오히려 윤석열 이런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그 결과로서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저도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재판 결과라는 거는 한쪽은 만족을 하고 한쪽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까지 많은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씩 그 어떤 좀 자신의 어떤 견해와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리고 이번 이제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서도 뭐 체포 영장과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심지어 법에 존재하지도 않던 이의 신청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그 이제 자세하게 이것이 왜 체포영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조금씩 이번 체포영장과 구속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번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뭐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라 그런 그것 때문에 무조건 이제 난입해가지고 뭐 판사를 찾고 정말 판사가 거기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는데 저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뭐 이 정도 폭동에 크게 뭐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변호사님 이어서 제가 좀 추가 말씀드리면 조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회의를 소집을 했다라는 거는 이 대법관 회의라는 게 1년에 몇 번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법원 입장에서는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가장 높은 단위의 그 회의체거든요. 예. 그만큼 엄중하게 보는 거고 법관들의 분위기는 뭐 법관들 보수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법관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소위 엘리트 관료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반성 여지는 있는데 예. 그 소위 엘리트 의식을 건드리면 예.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저는 사법파동의 밑에는 서울 민사지법, 예전에 형사지법과 민사지법이 구분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 민사지법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정점에 있는 판사들이 예. 들고 예. 일어난. 그랬을 때 어제 이것은 굉장히 충격도 충격이지만 트라우마 그리고 그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폭도들이 원하는 쪽에 반대쪽으로 예. 나쁘게 작용할 거다. 그것을 경고차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과 극우 어떤 시위대는 굉장히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네요. 대단히 그럼요. 대단히 예. 네. 아까 이제 구속 사유도 계속 만들고 계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이제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요. 이걸 습격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네. 그럼 이 서부지법을 습격하고 난동을 부린 주동자와 거기 가담했던 가담자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저는 그 어제 법원 행정처장께 예. 충분히 소유죄가 성립이 되고 예. 왜냐하면 4만 명의 군중들이 법원을 포위했고 그 중에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폭도들이 문을 부수고 뒷문을 예. 부수고 들어가서 뭐 차은경 판사를 빨갱이 판사를 잡아야 된다. 예. 또 영장 전담 판사실을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걸 딱 누군가 가르쳐줘 가지고 거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소위 소유죄가 성립이 되는데 경찰과 검찰은 일단 소유죄 구성을 안 하고 예. 아마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경찰이 많이 상해를 하셨어요. 입혔으니까 예. 그것도 법정형이 소유죄보다 높던가 아마 그럴 야, 겁니다. 벌금형이 그렇습니다. 없는 그죠? 영화 징역형으로 그게 더 네, 네. 높은 거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일종의 내란 행위로 봐요. 예. 이게 통솔 체계가 수사가 안 돼서 그렇지 어제 일어났던 그 소요 현상에서 소위 구체적인 지휘 체계, 통솔 네. 체계만 갖춰지면 일종의 내란죄입니다. 내란죄고 그랬을 때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당면한 과제는 배후가 누구냐. 예. 무슨 거기 뭐 어느 기사에 보면 일로 표시되는 뭐 이렇게 지시, 예, 뭐 누가 이렇게, 오로 표현되는 예.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그 적어도 50만 회원 이상을 팔로워를 갖고 있는 예. 보수 유튜버들 적어도 한 10여 명에 가까운 보수 유튜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보면 몇백만 명에게 곧바로 영향을 실시간으로 미칠 수 있는 그 보수 유튜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난입을 해서 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사주 지시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앞으로 수사기관이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연설 같은 거 통해 갖고 네. 이들을 부추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배후에서 네. 이 폭동을 부추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정당 해산과 관련돼서 예.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경이 됐던 이제 이석기 이석기 씨의 어떤 그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 판례에서 이제 소수 의견은 이제 예.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했지만 오히려 다수 의견 예. 내란 선동죄를 인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게 별게 아니까 원래 모든 범죄는 실행의 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수가 있기 전까지 미수가 있고 예. 그런데 정말 위험한 내란죄와 같은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 전이라 하더라도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 선전 선동을 처벌하거든요. 너무 위험하니까 국가의 존립을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례가 쓴 표현이 선동이 뭐냐하면 범행을 결심을 유발할 위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범행 결심을 유발할 위험을 분명히 유발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선동죄다라고 오히려 다수견해가 내란 선동죄를 인정했는데 그 판례에 따르면 충분히 내란 선동죄가 인정되는 사안이죠.
소수 의견은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위험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란 선동죄가 이게 적용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좁게 해석을 했어요. 예. 했는데 오히려 내란 선동죄는 당시에 인정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그 수사가 가능하고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네, 얘기죠, 이번 사건. 기존 판례에 예. 따르면 충분히 내란 선동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는 예. 거죠. 영장 발부 전 오후 4시에 정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앞에서 연설을 했고 예. 그 연설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인치돼서 감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을 구하자라는 예. 발언. 윤상현 의원은 뭐 본인의 정치적 야망이랄까 욕심 때문에 지금 오버하는 거잖아요. 예. 일종의 저하고 오랜 동안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럼 뭐 주로 외교적인 얘기만 예, 주로 하지 예, 예. 이렇게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없다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예. 지금 관저 앞에 집회 나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예. 또 이 뭐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90도로 뭐 인사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정광훈 목사가 정치인들 우리가 무슨 뭐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예. 뭐 그러라고 언급한 몇몇 주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뭐 자금 문제라든지 예. 또는 뭐 석동현 변호사도 뭐 일부 언론에 뭐 예. 우리 이제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지금 확인된 바는 예. 잘 모르겠고요. 그랬을 때에 내란 선동죄로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지휘 체계, 통솔 체계가 있었느냐, 누군가 격발을 시킨 예. 사람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윤상현 의원이 뭐 훈방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했던 것이 기폭제가 된 거죠. 예. 그러면 그것부터 해서 쭉 연결고리가 만약 찾아진다면 예. 그건 다 처벌할 수 있는 예. 거죠. 그 관련해 갖고 가령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백골단. 예, 극우시 백골단도 얘기했지만 극우시대 앞에서 연설하면서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네. 또 뭐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을 외치고 있다라고 이건 명백히 유언비어를 이렇게 유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김민정 의원 아까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 굉장히 도놈 행동하고 있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일반 시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게 국회 내에서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회 예. 징계, 국회의원 징계 사유들이 있고 가장 높은 게 제명인데 네. 제명은 예. 제적의 3분의 2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명 절차로 가기 전에 이제 국회 윤리 심사를 하는데 예. 여야가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예. 그게 실효적으로 작동한 적이 없죠. 없는데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은 실정법의 위반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고발이 돼 있고. 예. 근데 지금 수사 인력이 거기에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수처에 고발돼 있나, 뭐 경찰에 고발돼 있나 이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시범적인 파일럿 케이스로 바로 수사 절차에 돌입하면 예. 이런 일들이 차단이 되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이번 내란죄 수사의 소위 공과를 언젠가는 검찰, 경찰이 다 그냥 공수처 수사권을 넘겨버린 그리고 공수처에서 1차 집행을 실패하고 뭐 이런 수사의 공과들을 다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사정 시스템이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것인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윤상현 의원하고도 잘 아시고 친하죠. 예. 친하죠. 김민전 의원도 알죠. 예, 예. 그분의 변천사를 생각하면 예. 그 중앙대학교에 이제 이상돈 교수 계시죠. 계시잖아요. 예. 한때는 민주당에서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모시려고도 했고 예. 어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중진 정치인과도 교분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김민정 교수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 의원을 놓고 볼 때 안철수 의원보다는 더 진보적인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이제 붙었다고 2017년에 안철수 캠프에 계셨죠. 그쪽으로 갔다가 점점 이제 우경화 되더니 이제는 예. 뭐 거리 아스팔트 그러니까요. 태극기 부대 못지않은 예. 그런 선동을 지금 하고 예, 있는 거죠. 정말 백골단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은 밖에서 네, 네. 국회 밖에서 보실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 언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 뭐랄까요? 조금 더 이제 그
이야기를 붙여서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이제 12월 3일부터 시작된 이런 일련의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예. 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률 이야기를 하고 헌법 예.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법률을 몰라서 이렇게 이 내란 행위를 한 게 아니고요. 역사를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성공한 계엄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당시 잠시 성공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것이 반드시 단죄가 되었습니다. 예. 그 단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라는 역사적 반성은 반성대로 존재를 하지만요. 예. 그 백골단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 이분이 그럼 80년대 백골단. 예. 제가 이제 94학번인데 예. 저희 때가 백골단을 경험한 이제 거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세대. 예. 그때는 이제 하얀 화이바가 아니었고요. 예. 제가 대학에 들어왔더니 이미 파란색 화이바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쟤들이 백골단이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백골단만 보면 우째 오지미라는 시도 있었고요.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고 이게 민주화와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다치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역사 의식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실망을 했었고요. 저는 예, 실망을 했었고 이제 그러면 과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때 극우는 혐오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점점 이제 극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표면화시키고 점점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우려도 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정도 정화작용이 없을까?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좀 믿거든요.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김민전 의원의 발언을 과연 정상적으로 판단할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아직 대한민국의 다수가 지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정당이라면 그런 정화작용이 전 작동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직 믿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우리 박찬수 대기자님이 진행하는 이 한길의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기로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오후 2시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을 거고 본인이 나온다고 지금 돼 있어서 이제 시간상에 조금 그런 쪼달림이 좀 있었는데 아침에 제 지역구 대전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 관련된 홍보 차량이 이렇게 대전을 돌고 있어요. 그 홍보 차량을 이제 그 화면과 함께 틀어놓고 우리 지방의원들하고 소위 이제 이 유인물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 처벌해야 되는 이유, 그 유인물을 이제 나눠드리는데 지금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이 국회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에 많이 있질 못하니까 사실은 8시에 나가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그 탄핵 관련된 유인물을 나눠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론조사가 뭐 뒤집혔다 어쩌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라도 나쁜 반응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적어도 후쿠시마 오염수 때에 저희들이 피켓팅하고 유인물 나눠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유인물 받아요. 받고 거기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니까 주로 20, 30, 40대, 50대 분들의 직장인들. 그러니까 똑같은 구성 단위거든요. 그랬을 때 민심은 그대로다. 바닥 민심은 그게 맞는 거죠.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판단은 끝내 있어요. 판단이 끝내 있으니까 여론조사가 모으면 그 이미 판단이 끝낸 분들은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은 안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 더군다나 한 3, 40명이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겠다고 막 들어눕기도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이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거 위반하는 정당이니까,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이 그 이후로 그 정당 해산 됐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그것처럼 이게 정당 해산 요건에 맞는 거 아니냐, 해단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펴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헌법재판 쪽을 전문으로 하고 헌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다른 변호사들이 저한테 헌법 물어볼 일이 없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그겁니다. 정당 해산 안 되냐? 사실은 통합진보당 해산 그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해산될 수 있는 요건을 여러 가지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통합진보단 해산 결정에서의 그 반대 의견, 예. 김인수 재판관의 민주주의의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예. 이야기. 과연 이제 법적으로 정당 해산 요건으로 만약에 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그 정당 해산과 관련된 논쟁을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은 너무 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법적으로 판단할 분야가 있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분야가 예. 있는데 제가 정말로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국민의힘 자정작용과 관련돼서 보수가 그 정도 자정작용 못하면 극우가 되는 건데 그거 못하겠어? 라고 그냥 믿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정당 해산과 관련된 논의는 조금 놔두고 그거는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극우의 움직임이 점점 더 강해지고 혐오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지지율을 넓히고자 한다면 저는 정당 해산 요건은 갖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자정작용에 대한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 얘기가 제 귀에 쏙 들어오는데 예. 그러면서도 그 소위 소수 의견을 남겼던 김희수 재판관님이 지금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이에요. 예. 대리인 대표예요. 예. 아까 민주주의라는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는다. 저 북한강도, 네. 남한강도, 또 금강도, 영산강도 다 가리지 않겠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자정작용이 가능한 것인가? 예. 아까 여러 요건들은 다 갖췄다고 했습니다. 네. 예.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제2당, 숫자로 보면 제2당이고 예. 집권 여당이라는 예.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이 논리적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당 해산이냐?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예. 그리고 경고해야 된다고 보는 예. 거예요. 주도 세력이라는 소위 통진당 정당 해산 때 아로라는 아주 소수의 지하 조직이 두 차례 회합한 거 가지고 예. 가장 웃긴 것은 뭐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지금까지 네, 전쟁이 네. 안 일어났잖아요. 네, 그 뒤로 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한다. 허황된 거잖아요. 네, 네. 뭐 솔방울로 뭐 수리탄을 만들고 뭐 이런 거와 예.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을 청구를 하고 예. 그 당시 헌법재판소 다수 기원이 받아들이면서 해산이 됐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다수파 소위 주도 세력은 훨씬 그거보다 더 강력한 대우를 갖고 있고 예. 더 강한 국민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예. 이번 사법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있어서 전혀 개전의 정이 없고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고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대표의 발언이나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나 등등의 발언들 이런 발언들은 숭악한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탄핵 소추 의결에 찬성했던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지지했던 23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지금 각계 격파돼 가지고 3 내지 4 정도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 내란 특검법 부결 사태, 재의결의 부결 사태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주도 세력이 자정작용을 할 만한 의원들, 김상욱 의원이나 예.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 이런 예. 것들은 이미 자정작용을 잃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저는 이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이번 국민의힘 안을 거의 다 받아들인 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정치를 그만둘 거냐? 제 입에서 한동훈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격려성 발언을 한다는 게 예.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네. 한동훈 나이가 지금 저하고 10살 차이 나요. 예. 그럼 정치 그만둘 거냐? 예. 그럼 당신이 그렇게 해서 찬성하게 했던 예.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체포하려고 했던 그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들의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자정작용을 내버려 둘 거냐? 예. 이 점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자정작용이 제대로 쓰지 않는다거나 예. 또는 대표에서 제거됐던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예. 거기도 엉망이죠. 예. 거기도 엉망이잖아요. 자신이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 당했으면 있어. 더 예. 넓은 가슴으로 좀 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예. 뭡니까? 예. 근데 어찌됐든 젊은 정치 그러면 안 예. 되잖아요. 예. 그러나 어찌됐든 그 윤석열 탄핵에 대한 동의하니까 예. 이러한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자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만들어진다면 예. 그거는 우리가 국민의힘 주도 세력에 대한 해산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예. 저도 그런 거 좀 기대해 보고 싶은데, 근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요,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준석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한동훈 대표라든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이제 계엄령 해제에 찬성했던 의원인데 굉장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김문수 장관처럼 굉장히 극우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제가 뭐 훨씬 더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가 계신 분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대선 후보 1위로 올라서고 있단 말입니다. 아, 이거 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변할 수가 있을까? 저런 조사 보면서 좀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장외에서 볼 때 어떠세요? 일단 예. 극단은 자기 편을 가까이 만들기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극단이 횡행하는 시대잖아요. 예. 저는 지금 보면서 이 탄핵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고 뭔가 더 빠른 진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결과도요.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전원일치로는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 너무나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탄핵을 인정하고 뭔가 결과가 진행되면서 이 극우의 논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사실 요즘 극우와 관련된 논리에서 어떤 걸 걱정하냐 하면 언론에서 극우의 논리를 너무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클릭을 해서 보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김민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논리이고 극단적인 혐오에 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대단한 의견인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공정한 네. 보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저는 국민의힘도 잘못됐다고 절반을 네. 보도하고 민주당도 네. 절반을 보도해야 저는 된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생각하니까요. 해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꾸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더라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래?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는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지금 극단이 예.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국의 소위 극단적인 보수의 예.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친일과 연결이 맞닿아 되고 있죠. 예. 그 친일파들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꽤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 향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예. 그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파 감염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근데 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는 반일이거든요. 친일에 찬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친일의 어떤 입론을 위해서 소위 혐중을 선택적으로 추사 선택하는 거고 예. 가장 이번 개피상계엄을 통한 내란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제가 아까 모두에 예.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 음모론 예. 그중에 우리 국회 측 청구인이 제시한 CCTV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CCTV가 있습니다. 예. 그 CCTV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뭐냐? 예. 거기서 중국인 99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예.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넘겼다. 그거는 진짜 새빨간 거짓말인데 예. 그거를 정말로 제가 통탄하는 거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예. 노무현 대통령 그쵸, 그때, 칠기 동기 동기예요. 아닙니까? 정상명 예. 검찰청 오늘 저하고 예. 눈 마주쳤다가 예. 서로 피차간에 민망해가지고 고개를 돌렸는데 예. 역시 노무현 대통령 7기 동기입니다. 예. 그 당시 검찰총장을 한 분이에요. 예. 그분들이 지금 70대 가까이 돼가지고 넘었는가 모르겠는데 예. 성상 한 20년 만에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획가다. 예. 이것이 한국 콘크리트 어떤 극우의 예. 본질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다보스 포럼에서 이미 예고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같이 미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일종의 파시즘이 새롭게 재구성돼 가지고 예. 젊은 층에게 파고들고 있고 그것이 무비판적으로 언론에 그대로 확대 재생산되는 거. 특히 한겨레 신문도 한번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대 때의 특정 매체들이지만 한경호로 대표되는 예. 이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거는 예. 굉장히 중요했고 진보 언론의 역할. 예. 굉장히 중요했는데 소위 말해서 유튜브의 어느 쪽을 떠나서 예. 그러한 어떤 미디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커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원래 그 유튜브는 보수가 훨씬 강했죠. 예. 100만이 넘는 유튜브들이 얼마나 예. 많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대목이 된 것 같아요. 예. 너무 알겠습니다. 심각해. 너무 심각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저희가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